강조는 남아있는 기록이 워낙 없는 데다가 그것들조차 혼란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모습이라 더욱 가늠하기 힘든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순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에 기록된 강조의 모습은 특히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강조가 최후를 맞은 삼수채 전투에서의 모습도 정변 때만큼이나 아이러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란은 강조가 목종을 시해한 사건을 빌미로 고려 2차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조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장에 직접 나섰죠. 비록 표면상의 핑계거리였지만 자신을 역적이자 전쟁이 일어난 원흉으로 만든 거란을 굉장히 증오했을 듯합니다. 아마도 강조가 당시 누구보다 전쟁에 이기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패하고 포로로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사립에 있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거란 황제에게 회유당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는데요. 끔찍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본심이 나오기 마련인데 끝까지 기계를 잃지 않은 것을 보면 나라에 대한 충심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강조의 이름은 고려사 반영열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강조가 삼수채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강조의 이름은 반영열전이 아닌 다른 곳에 실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강조는 30만 주력군을 이끌고 통주 근처 삼수채 벌판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흥화진의 끈질긴 방어에 지친 거란군은 강조와 30만 고려군이 주둔해 있는 삼수채로 향했죠. 거란 기병은 평지 전투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강조는 최강 기병 부대인 거란을 상대로 평지 전투를 벌였을까요? 우선 당시 강조가 가졌던 자신감의 근원은 검차라는 무기에 있었습니다. 검차는 거란 기병을 막기 위해 고안된 수레 모양의 무기인데요. 개수 얼굴 모양의 방패와 맨 앞에 있는 날카로운 창은 거란 기병을 막기에 효과적인 역할을 했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란 기병들은 검차를 넘을 수 없었고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강조가 주둔하고 있던 삼수채는 완전한 평지가 아닌 하천 주변으로 언덕이 있어 자연 방벽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겨울이라 흐르지는 않았지만 강과 주변 언덕은 기병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방어벽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거란 기병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한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고려군은 병력을 셋으로 나눠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강조가 이끄는 본대는 하천이 합쳐지는 곳에, 나머지 하나는 통주성 부근에, 또 다른 하나는 인근 산의 군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본대는 거란 기병들이 들어오는 통로에 검차를 나란히 배열해서 방어벽을 만들어 두고 있었죠. 이것을 모르고 검차진을 향해 달려오던 기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초기에는 고려군이 연이어 승리를 했습니다. 지형과 검차를 활용한 강조의 지략으로 들판에서도 거란 기병에 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강조는 어쩌다가 30만의 병력과 지략을 가지고도 참패를 한 것일까요? 고려사 기록에 보면 강조가 연이은 승리에 자만심이 생겨 패배의 길로 들어섰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전장에서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거란군에게 잡혀가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전쟁 경험이 많은 거란군은 고려군의 약점을 파악하고 후방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때 강조는 적군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진주가 거란군이 쳐들어오고 있음을 알렸으나 강조는 믿지 않고 말하기를 입안에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하라 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적이 소수라 좀 더 기다렸다가 많이 들어오면 협공하여 전멸시킬 계획이었으나 거란군의 기동력이 워낙 뛰어나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보병으로 이뤄진 고려군이 협공할 틈도 없을 만큼 거란의 기병들이 빠르게 침입한 것이었죠. 결국 강조는 거란군에게 결박당한 후 담요에 쌓여 포로로 잡혀갔고 함께 있던 이연운도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거란 야율융선은 자신의 신하가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강조는 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강조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거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죠. 거란 임금이 강조의 결박을 풀어주며 묻기를 너는 내 신하가 되겠느냐? 라고 하니 강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라고 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대답이 처음과 같았으며 또한 칼로 살을 발라내며 물어도 대답은 또한 처음과 같았다. 반면 이연우는 바로 거란 황제에게 항복해서 강조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만약 당시 실세였던 강조가 적에게 회유되었다면 거란군은 그것을 이용해 고려를 더욱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총사령관이었던 강조가 적군에게 사로잡혔다는 것만으로도 고려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요. 우선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을 이탈해서 본능적으로 도주하다가 거란군에게 대거 살상되었습니다. 당시 무려 3만 명의 고려군이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좌우기군의 장군 김은, 이연 등이 이끄는 고려군들이 완항령이라는 고개에 매복해 있다가 거란군을 저지하는 데에 성공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삼수채에서의 기세를 몰아 거란군은 곽주를 함락시키고 안주,
숙주까지 점령한 후 서경까지 위협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현종은 몽진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개경은 거란군에 의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통주성은 거란군의 공격에도 잘 버텨주어 함락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양규 장군이 통주성에 남아있던 고려군들을 결사대에 합류시켜서 해군하는 거란군을 반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죠. 강조는 왕의 신뢰를 받았던 신하였지만 갑자기 역적이 되었습니다. 검차와 지형을 활용한 전략으로 거란군의 기병부대와 대등한 전투를 벌이고 초반에는 연이은 승리까지 이뤘죠. 그런데 갑자기 자만하여 함정에 빠져서 한순간에 포로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적의 회유와 고문에도 끝까지 절개를 지켜냈지만 반역 열전에 오른 인물이고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진심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기에 더더욱 강조의 진심을 끝내 알 수 없겠지만 역사 기록에서 느껴지는 모순된 모습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꾸 생각해보게 하네요. 보통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뭐 아니면 도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강조는 마냥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